안녕하십니까. 좋은 세상, 좋은 나라입니다. 70년을 살면서 얻은 지식과 경험을 나누고자 시작하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큰 격려가 되겠습니다. 좋은 세상, 좋은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것이 요구되지만 분단된 우리의 현실을 감안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평화입니다. 평화가 있어야 좋은 세상, 좋은 나라가 있고 경제도 있고 통일도 평화 통일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한반도의 평화라는 주제로 역사의 교훈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평화는 인류의 염원이지만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할 만큼 전쟁은 계속 발생하여 왔습니다. 우리나라도 김일성이 일으킨 한국전쟁 이후 북한과 대치하고 있어 전쟁의 불안감은 항상 잠재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전쟁으로 이익을 챙길 사람은 지도층 사람이다라고 도널드 케이건 교수가 그에 져서 전쟁과 인간에서 주장하였듯이 전쟁은 정치 지도자가 일으키고 희생은 국민들의 몫이 되며 국가가 이룩한 번영은 일순간에 파괴됩니다. 역사의 교훈 가운데 먼저 스파르타와 대치하고 있었던 아테네의 경우를 보면 페르시아의 전쟁 이후 번영을 구가하고 부와 영광을 누리면서 소크라테스, 플라톤 등 유수한 학자들이 철학과 정치를 꽃피우면서 민주주의를 탄생시켰고 아테네의 문화와 예술은 서구의 문화와 예술 형성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지만 스파르타가 평화조약을 파기하고 전쟁을 일으킴으로써 파멸하였습니다. 불행하게도 한국은 북한과 대치하고 있으며 한국은 헌법에 평화통일을 명기하고 있지만 북한은 노동당 규약에 적화통일을 명기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서 노동당 규약에 명기된 적화통일을 거론하였고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은 개정하겠다고 약속하였지만 지키지 않았으며 오히려 북한은 많은 무력도발을 하였습니다. 북한의 무력도발 가운데 북한 경비정이 서해 북방 한계선을 침범하여 발생한 세 차례의 전투와 북한군의 연평도 포격은 전면전으로의 확전에 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해양에서의 전투가 전면전으로 확대할 가능성은 얼마나 있을까요? 연평도 포격 같은 고립된 섬에 대한 포격이 전면전으로 확대할 가능성은 얼마나 있을까요? 영국의 해양 전략가 콜벳은 전쟁의 본질을 무제한전과 제한전으로 구분하고 무제한전의 대표적인 사례로 7년 전쟁을 들었습니다. 당시 프로시아는 제한전을 목표로 작센을 침공하였으나 프로시아의 의도와는 달리 7년 전쟁이라는 무제한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지상에서의 인접한 국가에 대한 침공은 상대 국가의 무력 대응을 유발하고 극한으로 향하게 되어 무제한전, 즉 전면전으로 확대되지만 해양에 의해 고립된 지역에서의 전투는 제한전으로 종결된다는 것입니다. 북한은 이러한 제한전의 특성을 이용하여 해양에 관련된 지역에서의 무력 도발을 통해 우리 국민을 위협하고 내부 분열을 노리고 있습니다. 만일 1950년에 일어난 한국전쟁처럼 북한군이 휴전선을 돌파하고 남침하는 전쟁이 또다시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국전쟁 하루 전날 한국군 수뇌부는 미국 군사고문단과 장교클럽에서 파티를 하였고 전방사단에서도 장병 대부분을 외박과 휴가를 보낼 정도로 대응태세가 해이하였지만 현재 한국과 미국의 연합 정찰자산은 북한의 전쟁 징후를 사전에 탐지하고 충분한 대응태세를 취할 것입니다. 히틀러는 폴란드 침공 계획을 수립할 때
나는 영국과 프랑스의 지도자들을 만났는데 그들은 작은 벌레다라고 말했습니다. 히틀러는 영국과 프랑스 지도자들이 평화를 구걸하는 나약한 모습을 본 것입니다. 북한과의 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북한의 평화를 구걸하는 나약함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평화협정, 종전선언과 같은 문서로는 평화를 보장할 수 없다는 사실을 역사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역사의 교훈 가운데 제2차 세계대전을 막지 못했던 미넨 평화협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발발 전 영국의 체인벌린 총리는 미넨에서 히틀러와 평화협정을 체결할 때 전쟁을 하지 않겠다는 성명서에 서명을 요구하였고 히틀러는 곧바로 서명하였습니다. 체인벌린 총리는 영국에 돌아와 나는 받아냈습니다 라며 자랑스럽게 평화협정 문서를 흔들었지만 평화협정은 위장이었으며 히틀러는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쟁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내용을 명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955년 7월 미국 대통령 아이젠하워는 소련에게 전쟁을 방지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인 오픈 스카이를 제안합니다. 오픈 스카이는 지상군의 편제를 상호 제공하고 상대국이 요구하는 모든 사진을 촬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제안은 소련의 거부로 무산되었지만 냉전이 종식되고 소련이 해체되자 1992년 3월 미국, 러시아 등 34개국이 가입하여 해운국가의 영공에 대한 정찰을 허용하는 항공자유화 조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평시 상대 국가에 대한 정찰은 전쟁 방지를 위한 중요한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2018년 9월 체결한 남북 군사합의서에는 정찰을 제한하는 내용이 들어있어 전쟁 방지에 역행할 뿐 아니라 한국군의 대규모 훈련과 무력 증강을 북한과 협의한다는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유지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여망이며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과 합의서를 체결할 때는 전쟁을 방지할 수 있는 실질적인 내용으로 합의를 해야 하며 북한에게 평화 통일을 원하는가 물어보고 노동당 규약에 적화 통일 대신 평화 통일을 명기하라고 요구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